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불법 그 신호 위반을 해서더라도 10시 이전엔 들어올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선 저기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개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번 미적분 원 숙제는 별로 없었죠? 자, 가볼게요. 65쪽 질문이요. 66쪽 질문이요. 67쪽 질문이요. 68쪽, 69쪽. 나랑 거의 다 했지. 70쪽. 그리고 우리 워크북도 뭐 얘는데 나 이거 개념집 처음 써봤는데 이거 워크북이 너무 문제가 너무 적던데. 37쪽, 38쪽 없죠? 그럼 우리 한번 개념 나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랑 다 해가지고. 프린트는 좀 이따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프린트를 미리 채점 받은 사람들 보니까 오늘 배우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오늘 진도 나가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질문 받아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빠를 거니까. 자, 몇 페이지냐면요. 71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미분 가능성.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구장창 그저께죠. 그저께 미분 공식 할 때 이거 공부했었죠. 리미트 h 이퀄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우리가 단축해서 뭐라고 불렀다? f 프라임 a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디폴트 기본값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fa 얘도 우린 또한 f'-a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양이 일치해서 했었냐면 여기가 a면 여기 a, 여기가 플러스 h면 여기도 플러스 h. 그럴 때 우리는 f'-a라고 말할 수 있었고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a, 여기가 a. 그럴 때 우리는 f'-a라고 말할 수 있었다야. 그래서 우리 그저께죠. 그저께 주구장창 연습했던 게 만약에 여기가 2h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3h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여기가 2차인데 여기 1차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너가 준 문제에서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뭘 줬다가 뺏을 거야? 계속 모양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이 프라임을 바로 미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x는 a에서 미분계수 라고 의미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 말이 제가 저번 시간에 안 말해줬었나 봐. 이게 바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순간 변화율을 사실 내가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당연하게 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두 점 사이 기울기였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 점이 점점 얘로 가까워지면 거의 그 점에서 꼭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기울기처럼 보여서 사실 우리가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이 드냐면 선생님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들은 다 프라임을 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fx를 이상하게 주더라도 뭐 11x 4승 플러스 5x 제곱 이런 다항식을 줘도 여러분들은 결국 내가 f 프라임 3 좀 구해줘 라고 하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든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든 다 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었다 이거야. 절대값 x 마이너스.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야 이거 fx인데 f'1 좀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제가 조금 선행을 해봐서 아는데요. 저 절대값 x-1 그래프가 선생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떻게? 1에서 v예요 라는 거야. 그래서 1에서 v로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프라임이 붙으면 그 점에서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미분계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많이 질문해.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면 까이꺼 이렇게 해서 아무리 복잡한 곡선을 주더라도 야, 요 점에서 미분계수 구해봐. 이거요. 요 점에서 미분계수 구해봐. 이거요. 이 점에서 이거. 그 모든 점에서 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뾰족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게 정말 뾰족해서 여기서 제가 접선을 그을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접선이라는 건 접하면서 보는 시선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게 접선인 건지, 여기서 올라가다 이게 접선인 건지, 이게 둘 중에 누가 접선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처럼 절대값 x-1에서, 즉 1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 모양이 꺾였는데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떤 상수로 말했을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안 썼어. 왜? 그게 선생님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둘 다 양의 무한대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이 같을 때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라고 말했어. 때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쪽은 양의 무한대인데 이쪽은 음의 무한대 나왔어. 우극한과 좌극한이. 그럼 얘네 둘이 달라. 그럼 우린 얘 뭐라고 말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그치? 이것처럼 미분계수도 있잖아. 모든 점에서 다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겨. 요렇게 그래프 모양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누가 될지, 즉 다시 말하면 이쪽을 좌측에 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라고 불러. 이제 그리고 얘는 우측에 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라고 불러.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친듯이 미분계수 이렇게 불렀던 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말했었던 거야. 암묵적으로.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럼 우리 f'1 좀 구해볼래? 라고 하면 미리 선행하신 분, 미분법을, 이거 제곱으로 올릴게. 미분법을 아시는 분,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4x 나와. 거기다 1 넣어서 4라고 말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미분 잘 했고 거기다 1 넣어서 f'1은 4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너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야. 왜? 2x제곱 플러스 1에서 우미분계수 구해보고 좌미분계수 구해보라는 거야. 근데 우미분계수도 4가 나오고 좌미분계수도 4가 나와서 그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너는 그냥 한 방에 미분계수를 4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극한값도 똑같죠. fx가 x 플러스 1이었어. 근데 리미트 x 이퀄 1로 갈 때 x 플러스 1 구해달래.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했어? 2라고 말했어. 왜? 이거 사실 2라고 말하면 안 돼. 왜?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보고 x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1에서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해볼게요. 그랬더니 우극한도 2가 나오고요 좌극한도 2가 나와요. 그럼 같아서 우리는 얘를 극한값 2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만들어 놨어? 다항식은, 여기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항상 그래프의 우극한과 좌극한 그래프가 똑같을 거니까 그건 그냥 대입해서 말해도 돼 라고 가르쳤던 거야. 그럼 결국 미분계수도 똑같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그 숙제 프린트에서 다 fx 알려줬고 미분계수 구해봐. 그럼 미분해갖고 막 다 숫자 넣어서 답을 말했어.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위험했던 거다. 왜? 선생님 이 식을 그려서 그 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따졌을 때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왜 그 과정을 안 했습니까? 여기 다항식 들어가면 다항식은 항상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3 넣어도 돼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꺾이는 지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 수학에서는 청점이라고 불러요. 청점. 청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주사기 끝을 청점이라 그래. 바로 뾰족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 바꿔서 뾰족점이라고 해요. 선생님 때 수학의 정석에는 다 청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다 뾰족점으로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꺾이는 지점, 즉 이렇게 뾰족한 지점에서는 바로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미분을 하더라도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를 테니 그때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겠네요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정석대로 어떻게 저게 진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증명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1보다 크면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1보다 작으면 뭐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처럼 그냥 진짜 다이렉트로 미분계수 구해볼게요. 왜? 이제 절대값을 벗었으니까 얘는 다항식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나와? 1 나와. 얘 미분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큰일 났지. 같은 식인 줄 알았는데 x값 범위에 따라서 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나눠진 식에 미분을 해서 그 값을 대입해 봤더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어때? 다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바로 미분계수 값을 프라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 식은 영원히 구할 수 없습니까? 얘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그럼 답이 없답니까? 아니, 다른 방법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두 가지야. 바로 뭐냐?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이 불가능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미분이 가능할 땐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이 공식 써도 되고 그냥 미분해서 A 넣어도 되고 이 공식 써도 되고 그냥 미분해서 A 넣어도 돼.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일명 얘를 극한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얘 이제 만약에 정석대로 구하라 그러면 자, 채준아 혹시 기억나? 우리 F'1 구하려면 공식 어떻게 만들었지? 리미트 H 이퀄 0으로 갈 때 어떻게 써야 돼?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썼지. 그럼 이제 이걸 넣어볼게. H분의 자 F1 플러스 H면 여기다 1 플러스 H를 넣으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1 플러스 H 넣으면 절대값 뭐로 바뀌어요? H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H야. 그리고 F1은 뭐가 나와? 절대값 0이 나오니까 0이 나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H분의 절대값 H가 나오거든. 그럼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제 H를 0으로 보낼 텐데요.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플러스면 H분의 H니까 1이 나오고 얘가 만약에 0에서 좌극한이면 H분의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럼 얘네들이 어때? 달라요. 그러면 얘는 비로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서 미분계수를 구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여기가 H 빼기 H로 나와서 결국엔 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프라임을 통해서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마 제 개념 노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순수한 형태일 때와 순수하지 않은 형태로 제가 나눠놨어요. 그럼 개념 프린트를 주면 사실 선생님 개념 프린트가 친절하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문제집들은 너무 이쁘게 계속 수정보완 해오긴 하지만 선생님 프린트는 내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친절한 개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니 뭐가 순수하다는 거야? 이게 뭐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야? 조금 던질 때가 있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요 앞쪽에 있을 거야. 앞쪽에 몇 페이지냐면 편미분 전인가? 편미분 한 몇 페이지야 이거? 내가 페이지 수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 미분계수의 변형 그 다음 장 미분계수와 극한값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4번. 거기 오른쪽 보면 순수한 미분계수, 순수하지 않은 미분계수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럼 도대체 순수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제일 순수한 거라고 말해요. 이런 걸 순수한 공식이라고 하고요. 저기서 조금이라도 변형하면 순수하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순수하지 않은 변형이든 순수하든 어쨌든 요 뾰족점, 청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비로소 아 이거는 모양이 이상해. 왜? 이 점에서 청점이니까 그거는 미분계수를 따로 구해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분계수는 그 4번에 써있죠. 오른쪽 옆에 순수한 미분계수가 아니면 밑에 뭐라고 써있어? 미분계수는 극한값이므로 극한값이 미분계수로 변형이 되면 미분계수 변형하여 푸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 그게 뭐냐? 너 이거 미분해서 못 풀지? 그러니까 너 그냥 원래 미분계수 정의 극한값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다가 뾰족 그리고 다시 여기서 스무스 이렇게 가면 다음 중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곳을 고르시오라고 해. 선생님 그러면 연속이라고 하면 일단 그래프가 끊겨 있지 않아야 돼. 근데 아무리 내가 이 위를 따라서 그려도 한 번도 안 멈추고 시작과 끝에 도착했어.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불연속점은 없다. 하지만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냐? 요런 데선 다 미분이 가능하다. 왜? 다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이거야. 근데 바로 요 뾰족점, 바로 요 뾰족점, 요런 데서는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조금만 더 복잡하게 그래프를 한번 예시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뻥 뚫렸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놓고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다음 중 불연속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제가 그래프를 따라서 그릴 때 몇 번 손 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려보면 한 번 손 떼고 두 번 손 떼고 세 번. 그래서 얘는 불연속점이 세 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음 중 미분이 불가능한 곳을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끊겨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방금 말한 여러분들이 불연속점 3개는 일단 미분 불가능에 포함돼야 돼. 그럼 얘는 불연속점은 3개고 일단 미분 불가능한 건 3 플러스로 가야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뭘 찾는다? 뾰족점. 그래서 여기 선님 뾰족해요. 선님 여기 하나 더 뾰족해요. 그럼 2개 넣어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5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고민하냐면 선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뾰족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뾰족점이에요 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도 C12B가 걸리기 싫어서 그래프를 명확하게 줄 거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뾰족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뾰족점인데 이런 것들도 뾰족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뾰족해요? 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2개 그을 수 있으면 다 뾰족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이냐? 근데 이거 올라가다 평평하면 이게 왜 뾰족해요? 라고 하면 이걸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야. 하지만 이쪽에서 타고 오다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얘야. 그럼 요 점에선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개 존재해. 그럼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다 평평하거나 내려오다 평평한 요런 점들도 당연히 뾰족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신기한 게 뭐야?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어? 아마 불연속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합관계로 표현하자면 함수가 가장 겉에 있고요. 결국엔 미분 가능. 그럼 얘는 누구한테 부분집합이냐? 바로 연속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반례라고 해요. 무슨 반례예요?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데네요. 이 파란색은 뭘 의미한다?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 바로 반례더라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미분이 가능하면 얘는 연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연속해요. 하지만 요 도너츠 모양, 요 도너츠는 뭐냐?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이래요. 선생님 미분은 불가능한데 연속이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뾰족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요쪽에 반례를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래프 그려놔. 그래놓고 다음 중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고르시오. 그럼 빨리 그 점에서 뾰족점인지 아닌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념서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우리 학원책으로 가볼게. 학원책 71페이지 위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다 이거야. 하지만 역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x는 a에서 연속은 맞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뾰족점이다. 뾰족점은 아까처럼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점의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다 절대값을 예시로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맨 밑에 볼게요. 개념 플러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연속점은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뾰족점, 즉 오른쪽 그림에서 fx는 연속이지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므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뾰족점인데 불연속해요. 얘는 그냥 보나마나 미분이 불가능하지. 뾰족점을 떠나서 애초에 뻥 뚫려 있으면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점은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단순히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런 극한에서 요런 거 많이 풀어봤죠. fx가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x 플러스 k, 얘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1보다 작을 때. 그래놓고 여러분들 극한에서 뭐라고 배웠어? 다음 이 fx가 아니지 연속에서 많이 나온다. 연속에서 다음 이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 k 값 좀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연속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결국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 가운데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바로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까지 결국엔 이 세 개가 다 일체가 됐을 때 우린 비로소 연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했어? 선생님, 얘는 1보다 클 때니까 1의 우극한을 찾아보고요. 얘는 x는 1에서 좌극한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갖다가 위에 있으니까 여긴 플러스 함수값까지 찾아볼게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을 찾으려고 봤더니 선생님 다항식입니다. 그럼 넣어. 선생님 다항식입니다. 그럼 넣어. 그럼 6. 함수값도 1 플러스 k입니다. 그럼 같아야 돼. 그럼 k는 따라서 마이너스 5예요 라고 찾았던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아마 함수의 연속에서 맨날 주구장창 이 연습만 했을 거야.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그대로 어디로 오냐? 미분 파트로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나와요. fx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x 플러스 k 2x 제곱 플러스 5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놓고 뭐라고 나오냐? 다음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점점점.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미분 가능하다 밑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 무조건 연속은 내포되어 있어야겠네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일단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일단 얘를 한번 뭐 하자? 1 넣어보고 1 넣어보고 같다 해서 k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봐볼게. 1 넣으면 1 플러스 k야. 1 넣으면 7 나와. 그럼 둘이 같다 하면 k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연속이니까 미분이 가능하겠네요? 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 미분이 가능하다의 첫 번째 조건이 연속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아까 뭐가 존재했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었단 말이야. 혹시 선생님 얘가 연속인 건 만족했는데 혹시 1에서 혹시 뾰족점?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겠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짱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 차수가 나오지 않아. 막 여기 4차, 여기 뭐 2차. 그럼 언제 다 그래프 그려갖고 그걸 또 1에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고 있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얘가 결국에 우미분계수니까 우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게요. 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미분계수 한번 미분해볼까? 뭐 나오지? 1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죠? 4x. 근데 1 넣으니까 뭐 나와? 4.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얘는 대표적인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게 틀린 명제다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한번 그래프로 증명 한번 해보시죠. 그래프로 증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1에서요. 1보다 클 때는 x-6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요. 1보다 작을 때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연속이긴 한단 말이야. k를 마이너스 6 넣었기 때문에. 잠깐만. 플러스 6이지, 미안. 자, 그럼 플러스 6이면 얘가 틀렸지. 1 넣었을 때가 7이야. 요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럼 어쨌든 그래프가 이어지면 되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꼭 그래프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스무스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얘는 어떻다? 이게 사실 확대를 해보면 올라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나 이게 거의 좀 꺾여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2차와 1차와의 만남은 무조건 미분이 다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선생님 그림이 딱 봐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뾰족점,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도 뾰족점, 당연히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랑 1차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럴 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1차로.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게 이 점에서 접선이 나와 버려요. 즉 이 점에서 이 차곡선의 접선과 이 접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가 돼 버려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래프 모양 바뀌세요.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이 그려진 거야. 그럼 이게 꼭 하나의 2차처럼 보이지만 여긴 2차고 이 점을 기준으로 1차가 바뀌거든. 근데 여기서 스무스하게 갈아타서 그냥 바로 올라가니까 요럴 때는 또 미분이 가능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의 그림 실력을 믿으면 안 돼. 물론 명확하게 그래프가 너무도 이쁘게 확 올라간다, 확 꺾인다 라는 게 보이면 땡큐지만 만약에 그래프를 자칫 잘못해서 그려버리면 스무스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잘못 그려서 여기가 뾰족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항상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72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73쪽 한번 가볼게요. 73쪽. 자, 73쪽에 13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고개도 좀 돌리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나오면 이틀간 쉽니다. 얘들아, 나 스파르타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패스. 알아서 뭐 나와서 공부하든 자유를 드릴게요. 굳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아셨죠? 평일 워낙 빡세니까. 근데 뭐 여기서 평일 다니면서 빡세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널널하게. 그냥 앞에 나와서 3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다음 중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찾아요. 자, 미분 불가능 찾아달래요. 일단 미분 불가능이면 우린 빨리 머릿속에서 뭐부터 생각해라? 불연속 찾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기억 한번 가볼게. 얘들아, 기억. 이거 대표적인 상수함수죠. 근데 상수함수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뭐로 나와요? x. 그래서 약분하면 1 나오죠. 하지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그림은 어딜 기점으로? 0을 기점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0보다 클 땐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뭐냐면 선생님 함수값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 얘들아, 이거 함수값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죠. 0 넣어버리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분모가. 그치? 그럼 사실상 얘는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함수값을 떠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때? 다르지? 그럼 얘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잘 봐봐. 기억은 당연히 맞겠지. 미분 불가능하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 빨리 읽다 보면 기억을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뭐냐면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기억을.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걸 찾으시오 라고 했어. 미분 불가능한 거. 그럼 애들 뭐 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이 그랬어. 절대값은 그 점에서 무조건 모양이 바뀔 거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네. 얘 미분 불가능해. 근데 문제가 생겼지. 얘는 x는 몇에서였어? 0에서였지. 근데 얘는 x가 몇이었어? 1이었거든. 1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어때? 같지? 연속이지? 그럼 얘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는 숫자랑 이 그래프가 어딜 기점으로 모양이 바뀌는지를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일단 기억은 체크가 되겠죠.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니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니은. 자,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x제곱. 음수여도 그대로 나와서 x제곱이네. 그치? 그리고 함수값은 0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그럼 선생님, 얘는 0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잘 연결돼 있죠. 함수값도 존재할 거니까. 이거 뭐 문제 어려워요? 2번? 이거 왜 누구는 다른 거 체크했어? 자, 한번 다시 가볼게. 니은 가면 양수면 x제곱, 음수면 x제곱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오른쪽과 왼쪽 그래프를 따로 합쳤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의 x제곱이지. 그리고 여기도 색칠까지 되어 있어. 그럼 얘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럼 니은은 제껴. 마지막 디귿, h, 얘도 똑같죠? 자, 양수면 어떻게 나옵니까?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0.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와서 마이너스 2x야.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0보다 큰 쪽은 선생님 상수함수 0이에요. 근데 0보다 작으면 음수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뾰족점이 될 수밖에 없어.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미분하면 0인데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예요. 0에서 지금 미분계수가 2개 존재해요. 그럼 근데 그게 달라요. 그럼 얘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은 우리 한 5초 만에 풀어봅시다. 15번. 자, 갑니다이. 잘 따라오세요.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자 함수 연속에서. 자, 기억. 리미트 x 이퀄 4에서 fx 값이 존재한다. 얘들아, 이거 뭐 물어본 거야? 극한값 물어본 거지. 근데 물어볼 거 있어. 극한값 물어볼 땐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를 먼저 보셔야 돼요? 4 옆에 플러스가 있는지 마이너스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가 중요해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뭘 물어본 거예요? 네가 풀맛 다 따져 라는 거랑 똑같아.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 이퀄 4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극한값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뒤에를 봐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만 쓰여져 있는지 마이너스가 쓰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플러스면 우극한, 마이너스면 좌극한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선생님 뭐예요? 네가 따져 라는 거야. 네가 뿔맛 다 따져봐 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해볼게. 4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어때요? 같죠? 그럼 기억은 존재하겠네요. 근데 극한 또 잘못 배워가지고 선생님 뻥 뚫려 있는데요. 죽는다. 뻥은 뭐야? 함수값이야. 아셨죠? 그래서 기억은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맞게 되겠죠. 니은. fx가 불연속점은 2개이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위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몇 번 손 뗍니까? 2번 손 떼죠? 간혹 가다가 저 맨 끝에 7에서 선생님 저 손 뗐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 7은 어차피 갔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2개다. 맞네요. 디귿. F'3은 0보다 크다. 얘들아, F'3이 무슨 뜻이야? 3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요. 빨리 3에서 접선 그어봐. 3에서 빨리 접선 그어봅시다. 3에서 뿅 이렇게 스무스하게 접선 그어보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0보다 크다. 맞네요. 리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2개이다. 일단 미분 불가능하다 하면 일단 뭐는 먼저 플러스로 들어가 있어야 돼? 불연속점. 그럼 일단 얘는 답이 2 플러스예요. 2 플러스 0이면 리을이 맞는 거고 2 플러스 몇이 더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근데 뾰족점이 보여요. 어디에? 2에서. 그러니까 얘는 하나 더 추가돼서 3개가 불연속점이다.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17번 가볼게요. 재밌죠? 미분이 제일 재밌어요. 자, 17번 보면요. fx, 선생님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식이 3개로. 얘들아, 식이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건 얘가 결국 그래프가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건데 어딜 먼저 봐라? 빨리 범위 봐봐. 1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그건 여기 갖다가 붙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결국엔 이 그래프는 위험한 구간이 어디예요? 1. 마 1. 여기가 되게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 붙여버리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붙이더라도 꺾여서 붙여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 붙일 거면 스무스하게 붙이거나 붙일 거면 완벽하게 붙이거나 그래야지 연속이 될 수 있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선생님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 빨리 어떻게? 자, 1에서 용접을 할게요. 어떻게? 너 1 대입해봐. 그럼 뭐 나와? 1 나와. 너 1 넣어. 뭐 나와? 1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와. 너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얘는 또 뭐도 나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도 나와. 너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와. 그럼 이제 이 모두가 잘 봐. 얘는 1 넣었을 때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고 얘는 1 넣었을 때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같은 모양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면 되고 얘네들이 같으면 돼요. 그럼 우린 수학에서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가 어때야 되죠? 동일해야 돼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거야. 그 하나가 뭐냐?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연속성을 먼저 이용한 것 뿐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미분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야?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다라는 것과 2번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2라는 것도 맞는데 세 번째 식은 뭐냐? 바로 미분계수. 1에서 우미분계수와 1에서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에서 우미분계수와 마이너스 1에서 좌미분계수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미분 파티를 한번 벌여볼게요. 첫 번째 식 미분하면 뭐 나와요? 1. 밑에 두 번째 식 미분에서 1 나오면 뭐 나와요? 2A 플러스 B.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1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고요. 자, 밑에 식에다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럼 뭐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걔는 누구랑 같아야 돼? 세 번째 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세 번째 식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세 번째 2a 플러스 b는 1. 네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아하, 얘네들이 먼저 연립하라는 거군요. 라는 거야. 그럼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넘어가면 2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3이 될 거고 아무거나 이제 걸고 넘어지면 되겠네. 얘네 둘이 더하면 4분의 몇이야? 1이니까 c는 4분의 3이 되겠네. 다 더해서 1이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 c 값을 찾으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연속성을 이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뿐만 아니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다 따져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연속이랑 극한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돼. 우리 맨날 이 짓 하고 있었잖아. 우극한 같아, 좌극한 같아. 근데 극한 연속에서는 항상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어. 왜?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밖에 안 나왔던 거야. 근데 여기에 왜 모르는 문자가 하나 더 추가됐다? 미분계수 이용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76페이지만 간단하게. 왜냐면 여러분들 벌써 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 우리 지금 제가 미안한데 원래 우리 미분법 안 배웠어요. 원래 지금부터 배우는 게 미분법이에요. 우리 주구장창 얘 미분하고 있었죠. 얘 미분하면 뭐 나와? 1이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와. 그게 사실은 지금 70 몇 페이지? 6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바로 미분한다. 그럼 얘를 f'x라고 불렀고 얘를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쓰냐면 ddx라고도 많이 해요. ddx fx. 이걸 가끔가다 dx분의 d라고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얘가 분수가 아니에요. 이게 d가 영어 단어입니다. 철자 따와서 맨 앞에가 미분하다예요. 근데 선생님 ddx가 무슨 뜻입니까? 너 함수를 미분해. 뭐에 관해서요? x에 관해서 미분해봐 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 관해서 미분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저한테 배웠어요. 바로 뭐냐? 한쪽 편에 치우쳐져서 미분해라.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 편미분. 그게 사실은요, 우리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플러스 xy 플러스 x제곱 y 이런 식이 있었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미분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프라임 마크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해. 선생님,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건 y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수 취급해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뭐 나왔어? f'x 더하기 y는 f'x가 나왔고 얘는 선생님 함수에다 상수 넣었어요. 그럼 얘 상수겠네? 그래서 없어져요. 얘 상수고요. 얘 1차예요. 그럼 y만 남을 거야. 선생님 얘 y는 상수고 x제곱이에요. 그래서 2yx가 됐어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붙이면 미분도 맞지만 ddx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y 프라임도 있고 dy dx도 있고 왜? 얘 대신에 y라고 쓸 수 있으니까 또는 dy dx라고도 쓰고 이렇게 쓴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프라임은 몇 개까지 붙을 것 같아요? 몇 개까지 붙을까? 2개까지 붙어요. 미적분 2에서. 지금은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부르죠?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 번 그냥 미분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요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번 계산한 미분. 그래서 이계도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도자가 뭡니까? 우리 가축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해요? 도축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함수를 죽이는 거야. 죽인다는 건 함수를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거여서 얘를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2번 계산한 도함수. 그래서 이계도함수라고 해요. 근데 그럼 이계도함수는 언제 써요? 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을 때 올라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쓰고요. 이계도함수는 결국엔 요 가운데 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 곡선이 너네들은 잘 봐. 한 몸 같죠? 이거 한 몸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요.
위로 블록인 함수와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만나서 생긴 하나의 일체형의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점, 바로 나 올라갈 거야, 나 내려갈 건데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기간, 바로 이 준비하는 마음을 바꾼 시간, 요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 곡선이 변하는 점을 줄여서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바로 변곡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변곡점을 구하는 게 바로 이계도 함수다. 이거는 미적분 2에서 이과생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76쪽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분법이라고 하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거의 진짜 F'3을 구할 때 굳이 이딴 식을 안 써도 된다. H =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제 요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F'3 구하라 그러면 진짜 이거 미분해서 3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마 이번 우리 프린트 숙제할 때 타 프라임값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미분해서 정의 갖다 구해 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선생님 F'3 구하래요. 이거 그냥 미분해. 44x 세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미분해서 거기다 3 넣으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76페이지고, 맨 밑에 보면 이건 했었죠? n차식을 미분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미분해봐 라고 하면 n이 앞으로 떨어지고 차수 하나 떨어뜨린다. 그리고 1차를 미분하면 개수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상수를 미분하면 원래 없어진다 라는 거, 요것만 밑에 있는 거 잘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